오십견이라는 건 뭐냐? 어깨를 움직이는데 잘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만세하려고 그럴 때 잘 안 되고 선생님이 와서 제 팔을 들어줄 때도 안 들어줘요 라고 하면 오십견이 의심하는 겁니다. 오십견의 이유는 며느리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알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당뇨 환자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오십견이 올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김한겸입니다. 오늘은 질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십견은 프로즌 숄더라 그래요. 프로즌 숄더, 어깨가 얼음처럼 굳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프로즌2가 개봉을 했는데 안나랑 엘사가 모험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거기서 엘사가 마법 빵 쓰면 어떻게 되죠? 착 얼잖아요. 그 영화 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얼음 빵 쏘면 손 딱 굳어가지고 못 빼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깨도 잘 안 움직이게 되는 병, 그게 오십견입니다. 50살에 어깨란 뜻인데 50살이 되면 그런 어깨가 되기 쉬운 상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0살에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통계적으로는 한 18%의 환자가 50세 이전에 오십견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십견은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태고,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도 33살이신데 오십견 와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양방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관절낭, 어깨에 있는 관절이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증상이 다 나와요. 50살쯤에, 그리고 프로즌, 굳은 걸로, 그리고 유착이 돼가지고 잘 들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설명이 다 됐네요, 그렇죠? 오십견이라는 건 뭐냐? 어깨를 움직이는데 잘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만세하려고 그럴 때 잘 안 되고 선생님이 와서 제 팔을 들어줄 때도 안 들어줘요 라고 하면 오십견을 의심하는 겁니다. 오십견이 어깨 통증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건염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 하나만 꼽으세요 그러면 뭐의 차이가 나냐? 내가 들 수 없는데 딴 사람이 와서 들어주면 들어지느냐, 아니면 딴 사람이 와도 안 들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생기는지. 다만 형태적으로는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돼서 들러붙어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들러붙어서 어깨에 가동이 잘 안 되고 그게 오래되니까 어깨의 근육들 자체들도 굳어갑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모르지만 한의학 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혈과 담음이라고 표현하는 편입니다. 혈류순환이 잘 안 되네요, 몸에 필요 없는 이물질들이 많네요, 노화가 왔네요, 오십견이니까, 50이니까요, 그죠? 이런 증상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깨의 가동성을 저해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가속돼서 오십견까지 발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십견의 이유는 며느리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알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당뇨 환자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오십견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며느리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면 또 뭐가 있냐면, 왼쪽 오십견이 오면 오른쪽도 또 오나요? 엄청 궁금해 하거든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왼쪽이 왔다고 오른쪽이 또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왼쪽이 오면 다시 안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그럼요. 그게 뭐냐면, 환자들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기 한번 걸렸어요, 나았어요, 그 다음에 또 걸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아파도 또 아플 수 있어요. 디스크 한번 빵 터졌는데 또 터질 수 있나요? 그럼요, 또 터질 수 있죠. 오십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 수 있어요. 처음에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 잘 안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만세 이렇게 할 일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활동을 하냐면 이 정도에서 활동을 해요. 이 정도라는 무슨 얘기냐면, 팔이 여기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언제 할 일이 있냐? 옷 입을 때 있어요, 옷 입을 때. 그나마 그 옷도 편하게 입으면 할 일 없는데, 어려운 옷 입죠. 막 이렇게 이쁜 옷 이렇게 입으려 그러면 그런 옷 입을 때는 딱 알아서 와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초창기에 오면 언제 오냐면, 옷 벗기 힘들다, 옷 입기 힘들다 이럴 때 와요. 그때 오시면 빨리 오는 편이에요. 한 2개월 차. 그리고 좀 더 나이 드신 분들, 활동이 진짜 적은 사람들 언제 오냐? 치카가 잘 안 돼요, 세수가 어렵네요 할 때 오세요. 세수하려고 그러면 팔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죠? 이만큼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90도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된 거냐? 4개월 이상 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오십견은 얼마나 걸리냐면,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타이밍은 요거밖에 안 돼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2년에서 길어지면 3년까지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오십견은 2년에서 3년 지나면 다 나아요, 무조건. 안 낫는 경우는 없어요. 와, 이 개꿀이네, 그죠? 내버려두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버려두고 싶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3년이 돼도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리고 한 10%의 환자는 후유증이 남아요, 안 낫고. 그리고 그 2, 3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병기가 되게 길다 보니까, 병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슨 사태가 생기냐면, 치료를 받을 때 누가 제일 명의가 되냐? 마지막 사람이 명의가 돼요.
처음에 치료해도 안 나요. 옮겨도 안 낫네요. 안 낫네요. 끝에 가서 우와 여기 오니까 낫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병의 특성상. 치료는 어떻게 해? 그러면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뭐 날 때까지 보기도 하고 야간통 밤에 너무 아파요.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아이고 아파라 라고 얘기하면 한약 처방해 드려요. 흔히 말하는 어혈푸는 약들 처방해 드리면 굉장히 진통 잘 되는 편이에요. 드시고 나서 그래도 잠잘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통증이 조금 둔감해져서 좋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팁 하나 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필요한 거 하나 드렸죠. 아까 뭐였죠? 내가 들어도 안 되고 남이 들어도 안 되면 오십견일 수 있다. 병원 가자. 이거 하나. 두 번째 뭐냐? 오십견에 걸린 환자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아 이거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꼭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운동해보면 정말 아파요. 운동을 아플 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팔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줘요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효과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아픈 걸 참고 드는 거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한 10% 정도 차이 난다 그러거든요.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안 아프게 일주일에 5번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 또 하나 방법을 드리자. 그럼 운동 방법 중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오십견 환자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만세가 안 되니까. 그러면 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책상을 쓸듯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가 가동성이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 스트레칭 하나 하시면 되고요. 집에 책장 같은 거 있죠. 책장에다 손을 딱 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이 앉는 거예요. 팔을 드는 게 아니고 팔을 걸쳐놓고 몸이 앉으면 스트레칭이 저절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통증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질문들이 정말 많고 재밌어 하시면 추가적으로 오십견에 대한 내용은 뭐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해드리면서 볼게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보아요. 안녕. 쪽으로 많이 오시나요? 뭐 다양해요. 저희 이제 재활의학과니까 뭐 발바닥, 뭐 발목, 손목, 어깨,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있죠. 그렇게도 많이 오시고요. 뭐 한의원 자체에는 내과 질환들도 많이 오니까 뭐 우울해요, 뭐 배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이런 걸로도 많이 오시죠. 우울해요도 오시나요? 우울해요도 많이 오죠. 그러면 침노크 한약쓰죠. 그럼 우울이 좀 개선되죠. 화병 이거 한의학 용어잖아요. 당연히 약이 있죠. 화병이 한약이네요. 그럼요. 화병은 한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진단 기준표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의사도 저 재활의학과 의사지만 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과에서 그런 것들 치료하죠. 우울해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뭐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싶어요, 이런 거 다 치료할 수 있죠. 그렇군요.